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돋보기처럼 들여다보는 뉴스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정치팀 박주용 기자가 나왔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달 30일에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 그러니까 5월 20일 기준으로 열흘이 남았습니다. 박 기자, 네. 국회를 개원하면 아무래도 원 구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본회의가 오늘 있잖아요. 네. 본회의를 하면 이제 사실상 20대 국회 일정은 전부 다 이제 사실상 종료된다고 봐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20대 국회를 앞두고서는 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협상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원 구성,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물론 중요한 뭐 법사위나 예결위 같은 상임위가 있지만 그 해당 국회에서 또는 해당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에 네. 따라서 또 중요한 상임위가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나 예결위 말고 어느 또 상임위가 또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사와 예결위를 제외하고 운영위와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등 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상임위들,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를 비롯해 기재위, 뭐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 등도 아무래도 여당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위와 칸노위 등도 여당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조한 법사위인 것 같은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겠다고 얘기했고, 법사위를 기존의 야당 몫이었는데 여당이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이번 원구성의 핵심 내용은 법사위를 과연 여당이 가져가느냐, 야당이 가져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 자구 심사권을 만약에 없앨 경우 야당에서 법사위를 운영해도 좋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야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갈 수 있지만 현재 법사위 기능이 유지된 상황에서 원구성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당에서 강력하게 법사위를 가져오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할 수 있느냐가 먼저 관건으로 보이겠네요. 네. 야당에서는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불만이 없나요?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할 수 없다가 현재 공식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채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견제 역할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역할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여부가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뭐 원 구성 외에 또 다른 부분에서 눈여겨볼 뭐 점은 있나요? 일단 이번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을 출마하면서 이 상임위원장의 30%는 여성으로 채우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할당하기 위해서는 재선 여성 의원들도 이제 상임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내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여성 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이 과연 30% 정도 할당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 좋을 대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21대 국회에 그 당선된 청년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한 3명, 13명 정도 됐는데 2030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청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대 국회와 다르게 21대 국회에서 20대, 30대 청년 의원들이 이번에 13명이나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청년 입법, 청년 관련 입법들에 대한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내부에 있는 청년 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청년 모임, 의원 모임을 좀 조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등이 각 당에서 청년 연구 모임을 만들면서 조금씩 그 안에서 청년 의제를 만들고 청년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면서 이제 입법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의원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를 좀 하는 거죠? 각 당마다 조금씩 청년의 나이를 좀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대, 30대 정도를 청년으로 보지 않을까. 박 기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당의 동대문의 장경태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 위원장을 지냈는데 나이가 거의 30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한편으로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오영환 의원은 20대고 네. 그러면 나이 차이가 벌써 열 몇 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다 청년 의원으로 묶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입법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스펙트럼으로 청년 입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앞서 말씀드린 20대 청년 의원도 있고 30대 청년도 있고 40대 청년 의원으로 볼 수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나이대에 따라서도 청년 의원들이 또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20대 의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채용 관련,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0대 청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우에는 뭐 출산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출산 문제로 인한 여성의 경우 출산 문제로 인한 뭐 회사 내에서의 육아휴직 이런 문제, 경력 단절 이런 문제 등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이대에 따라서도 청년 의원들이 보는 관심사나 이런 의제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같이 어우러졌을 때 조금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고 구체화가 되면 좀 더 의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이 참패한 이후에 통합당 내부에서 참패 원인을 분석할 때 통합당이 그동안 너무 그 극우 프레임 또 극우의 우물 안에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극우하고 선을 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통합당 출입기자로 봤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통합당의 행보는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 이제 20, 30대 청년들에게 그리고 20, 30대 유권자들이 봤을 때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행보들이 지금 네네. 이전에 통합당에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호영 원내대표의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일정에 맞춰서 보여준 행보 네네. 이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원희룡 제주지사라든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당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보조를 맞추면서 이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하고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한 만큼 이전에 통합당이 보였던 행보와는 확실히 다르게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저께 5월 18일에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은 5.18 정신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리고 5.18 유가족분들께 사과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과거의 보수정당 지도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것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긴 했지만 당 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은 없었나요? 당 내에서는 일단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한 의원이나 당선자는 없었습니다. 네네. 다만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런 현재 이번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습이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좀 관측이 또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유가 아무래도 통합당 내 다수 의원이 영남권 의원들인데다가 대구 지역 의원들이 강경 우파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달라졌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런 것을 조금 더 보려면 5.18 막말과 같이 막말을 했을 경우 이런 인사들을 어떻게 좀 더 당내에서 징계를 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리고 역사 왜곡 방지법이라든지 5.18 진상규명처벌법 개정 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통합당이 나서고 한다면 말만으로 이제 사과와 이런 재발 방지 표현을 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보가 전체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너무 이 보수 극우와 선긋기를 하고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미래통합당에서 주최한 그 토론회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와가지고 통합당을 뭐 뇌가 없는 집단이다라고 네. 비판했던 부분도 있었고 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했다가 약간 여론의 눈치를 보더니 한 발 빼는 듯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전까지 통합당은 어떠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정조사하자, 뭐 청문회하자, 특검하자 이런 식의 항상 강경된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네. 이게 어떤 논란이 있을 때 검찰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중에 그 중간 지점에서 특검하자, 그리고 국정조사하자, 청문회하자 이런 식의 그 강경된 주장을 지금까지 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 정도 빼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 이걸 이전의 통합당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당의 강경투쟁 이미지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좀 더 대안이 생기고 그리고 적절한 이 여론이 모아졌을 때 그때 좀 강하게 나가자 이런 좀 분위기가 모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당은 뭐랄까요 사극의 뭐 궁중암투가 생각날 정도로 그 개파가 워낙 복잡한데요. 과거에는 강경 보수를 상징하는 게 친박 또 친황이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개파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개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당선자나 의원들이 현재는 원래는 이제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친황으로 포지션을 이동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친유승민계도 통합당 내에서 20여 명 정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는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연합 체계다라고 좀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얼마나 권한 대행으로서 당을 잘 꾸려갔느냐도 있지만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로 갈 거냐 말 거냐 간다면 김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임기와 권한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김종인 비대위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기입니다.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느냐 이 문제인데요. 현재로서 전국 상임위에서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인데요.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개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최소 내년 초까지는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계와 그리고 친유승민계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에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를 내년 초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당내 당선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현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기 전에 통합당 내부의 분위기는 다음 차기 당 대표가 결과적으로 대권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등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21대 총선에서 패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인사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전당대회까지는 좀 잊혀져 있는 정치인으로 좀 비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연장해서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 필요성도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직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있었고요. 또 흔히 말하는 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또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기도 해서 중도 보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18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와 중도 보수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면 과거의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었던 시절보다는 강경 보수에서 좀 온건 보수로 노선을 바꾸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통합당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당이 이제 온건 보수 노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합당의 목표는 보수의 재건이거든요. 또한 당내 다수 의원들이 지금 영남 출신인데 그러면 온건 노선으로 가면서 기존의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나 그리고 여당과의 협상 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당의 색깔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그 20대 국회 후반부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이 여당과 상당히 각을 세우면서 민심 위반이 됐다라는 평가도 좀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거리 장외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어떻게 해서든 원내 협상을 통해 그 해결점을 마련하는 모습을 한국당에서 보여준다면 이전과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전에 20대 국회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처럼 뭐 장애 투쟁을 하거나 그런 건 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럴 걸로 보여지고요. 조영 원내대표도 그런 것을 좀 지향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조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흘 후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법안 발의보다 법안 처리에 목표를 둔 국회가 되자. 21대 국회에 대한 박주영 기자의 한 줄 평은 법안 발의보다 법안 처리를 높이자였습니다. 네. 네, 박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